저는 오늘부터 한 달간 현금 챌린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돈으로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쇼 어예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즘 MZ세대부터 주부들까지 쓴다는 현금 바인더입니다. 너도나도 시작한다는 신용카드 없는 현금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아직 현생을 모르신다고요? 제가 오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MZ세대의 명품 플렉스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오마카세를 즐겨 먹던 MZ세대가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유명 스시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을 정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끼지 않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욜로와 플렉스가 소비 트렌드였다면 올해부터는 절약,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문화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갑자기 소비를 줄인 MZ,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받는 월급보다 지금 성인들이 노인들이 돼서 받을 연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처한 현실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월세 부담부터 식비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옷과 신발은 물가 상승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오른 항목이기도 하죠.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임금까지 오르자 부담을 느낀 사장님들은 알바생을 줄이거나 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취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고 지출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사회 현상 때문에 올해는 뭐든 아끼고 줄이는 콘셉트의 챌린지,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처리하는 냉장고 파먹기, 일정 기간 동안 지출을 아예 하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매일 자신의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지출 허락도 받는 거지방 등 다양하게 짠한 재테크, 짠테크가 MZ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슷한 맥락으로 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는 현금 챌린지가 아주 인기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의 월 수입과 고정 지출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지출은 지난 3개월가량의 카드 지출 내역을 보면 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와 불필요한 충동 구매, 외식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쓸지 목표 지출 금액을 정하죠. 그 금액을 일주일 또는 요일 순으로 나눠서 이렇게 바인더에 예산을 넣어주고 이 안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이고요. 현금 생활의 목적은 결국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챌린지는 내 두 눈으로 내 돈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카드를 쓸 때는 문자가 와도 체감이 잘 안 됐는데 현금은 500원, 1000원 비싼 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게다가 내가 절약해서 모인 현금이 바인더 속에 착착 쌓이는 걸 보면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성과를 SNS에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현금 챌린지는 MZ세대의 또 다른 놀이 문화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기자기하게 현금 다이어리를 꾸미는 재미까지 더해져서 11월 마지막 주 기준 인스타그램 현금 챌린지 해시태그는 약 3만 개에 이릅니다. 현금 챌린지를 설명하는 유튜브 조회수 또한 100만 회를 넘는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과연 현금 챌린지가 경제학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가 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현금 챌린지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현금 정리, 지출 계획서 만들기, 다이어리 꾸미기, 그리고 SNS에 인증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일,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매 끼니 집에서 요리하기, 걸어다니기처럼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가진 시간의 값어치와 하루 몇천 원의 절약 중에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무엇보다 절약하기 위해 현금 챌린지를 하면서 이를 위해 다이어리와 속지, 데코 스티커, 예쁜 계산기 등을 새로 구매하는 모습을 두고 그것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현금보다 모바일 페이나 카드 사용 같은 간편 결제가 주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현금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매달 은행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인출해 와야 하고 교통카드도 매번 현금을 충전해서 써야 하고 종종 가게나 카페, 백화점 일부 매장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도 현금 챌린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역하면 현금 분류라는 의미를 가진 캐시 스토핑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올해 초 틱톡에서 샵 캐시 스토핑의 조회수는 무려 9억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더 해리스 폴이 미국 성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너레이션 Z 세대인 1997년에서 2005년생의 69%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현금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23%는 결제 수단으로 현금만 사용하며 주로 식료품, 의류, 일회성 물품 구매, 테이크아웃 푸드를 소비할 때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캐시 스토핑이 인기를 끌게 된 건 약 80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자스민 테일러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이룬 후 충동 구매를 막고자 이 캐시 스토핑을 시작했고, 이 방법으로 학자금 대출 32,000달러, 신용카드 부채 8,000달러, 의료보험 부채 5,000달러를 갚으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테일러는 캐시 스토핑에 필요한 아기자기한 용품을 파는 쇼핑몰 베리스 앤 버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베리스 앤 버짓 대학이라고 불리는 현금 소비와 예산 책정, 부채 상환과 저축 방식 등에 대한 온라인 강좌 유료 서비스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10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금 챌린지가 정말 절약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어쨌든 소비인데 현금을 쓰나 카드를 쓰나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MIT에서는 금전 소비에 대한 감정 변화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를 통해 관찰한 결과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가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뇌에서 느끼는 통증이 덜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뇌가 민감해져서 도파민 분비, 위로와 보상, 기쁨, 중독 등과 연관된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더 과감하게 긁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실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참가자들은 현금 사용 참가자들에 비해 더 비싼 물품을 사려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오늘의 어머니 세 줄 요약.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는 현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지출을 통제해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금 챌린지는 눈앞에 보이는 소비 체감을 높여 절약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차곡차곡 모이는 현금들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금 다이어리 꾸미기는 덤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큰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모되는 시간,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과연 현금 챌린지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현금 챌린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갈 때는 예산을 정해놓고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높아진 물가가 확 와닿기도 하고요. 내 손에서 돈이 술술 나간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면 카드 지출 내역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불필요한 과거의 소비를 한번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한 달 안 하기 챌린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냉장고 파먹기부터 해봐야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핫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